안녕하세요. 약사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셀레늄을 알아보겠습니다. 셀레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미네랄들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토양에서 식물로 옮겨져 흡수하게 됩니다. 워낙 채소가 비싸서 못 먹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한국 땅에는 현무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토양 셀레늄 자체가 낮습니다. 한국 전체의 셀레늄 평균은 0.035ppm인 것에 비해 지구 표면 토양은 0.05에서 0.09로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좋은 과일과 채소를 한국산으로 먹는다고 치더라도 저 미네랄들은 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셀레늄의 경우 식품으로 섭취하신다면 브라질너트가 가장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미네랄, 금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막 먹다가는 중금속 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 식품인 브라질너트로 드신다면 하루 2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브라질너트 특성상 라듐도 좀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난 천연물로 꼭 셀레늄을 먹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면 보충제 형태로 드시는 게 쉽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글루타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제의 대명사로 우리 몸의 해독 중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글루타치온을 직접적으로 넣어주거나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여러 물질들, 대표적으로 밀크시슬과 같은 항산화제제들을 사용합니다.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생성 공장이라고 부르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루타치온 포옥시데이진인데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셀레늄이 필요합니다. 저 효소라는 기계장치를 움직이기 위한 중요 부품이 바로 셀레늄이죠. 부족하게 되면 글루타치온 생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별 차이에 의한 발병과 수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보다 6년 정도 수명이 짧습니다. 빨리 죽는 거죠. 남성 호르몬과 Y 염색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 차이에 의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대 5배 정도로 높은 걸로 나옵니다. 이러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X 염색체를 한 개 더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병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들의 발병률이 남성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갑상선 쪽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암은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다른 암들보다 굉장히 애우가 좋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갑상선과 관련이 높습니다. 건강한 갑상선을 위해 아이오딘, 즉 요오드와 셀레늄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과는 다르게 미역국과 김, 이런 해조류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요오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먹었으면 먹었지 부족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나라와 갑상선암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만 갑상선암 유병률이 유난히 높은 건 과잉 진료 때문이라고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애초에 부족한 셀레늄의 가능성과 인종별 차이점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대부분은 암을 제외하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늘어나는 항진 이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커피의 작용과 비슷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를 날려주며 활발하게 해줍니다. 갑상선은 이러한 호르몬인 티록신을 생성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도 확 늘어납니다. 또한 무기력해지며 면역 영역이 굉장히 떨어지죠. 반대로 항진증은 짜증도 많이 나고 살도 많이 빠지고 너무 마르고 그리고 몸에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르고 짜증이 많다. 그러면 갑상선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셀레늄은 갑상선으로 가서 항산화 기능을 하여 갑상선을 보호해주고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갑상선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셀레늄 배출량이 많습니다.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셀레늄이 있어야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질환에 걸렸다면 더더욱 필요하죠. 이 질환에 의해 몸속에서 셀레늄이 더 빠르게 제거되면 우리의 갑상선은 제 기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셀레늄은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루타치온 생성 능력과 갑상선 기능 이 두 가지를 셀레늄의 메인으로 놓고 보면 셀레늄 부족은 항산화와 해독을 담당하는 글루타치온 생성을 떨어뜨려 몸속의 독소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전체적인 기능이 감소되는데 그 기능 중에 글루타치온 생성 능력 또한 떨어집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능이 잘 돼야 면역도 좋고 해독도 잘 되는데 셀레늄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런 전체적인 기능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해독의 증진과 갑상선의 예방적 차원에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암이 이미 발병한 환자분들에게도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암이 발병하신 후에 치료를 병행할 때도 셀레늄을 같이 투여해주면 예후가 좋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암의 경우는 그렇고 항암제의 농도를 정말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오히려 셀레늄에 의한 해독작용으로 항암제가 제거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지금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셀레늄은 자체적으로 항암에 도움이 되며 몸의 전체적인 항산화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 그리고 체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의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전체적인 기능 때문에 꾸준한 보충제로 드시는 것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의 경우 유기셀레늄과 무기셀레늄이 있습니다. 유기셀레늄의 가격은 저가이며 우리가 먹는 종합 비타민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효모유래 셀레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무기셀레늄에 비하면 효능 효과가 매우 낮지만 그래도 셀레늄을 보충하기 괜찮습니다. 또한 직구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셀레늄이 유기셀레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원에서 2만원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유지 용량은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한 개씩 드시면 유지하기 굉장히 좋은 용량입니다. 무기셀레늄은 가격이 비싸고 효능 자체가 유기셀렌보다 좋습니다. 아셀렌나트륨이 대표적인 무기셀렌으로 셀레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섭취하고자 하는 분들은 무기셀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둘의 가격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기셀렌은 원래 셀렌큐 메가가 가장 유명했지만 이름을 셀레나제로 바꾼 제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 직수입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셀렌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도 원료사마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셀레늄의 경우 독특하게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효능 효과가 굉장히 반감됩니다.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둘이 합쳐져서 몸에 흡수가 안 되는 침전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셔야 하며 넉넉하게는 4시간 정도 시간 차이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기셀렌은 유기셀렌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이걸 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효능 효과를 기대하시고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흡수에 영향이 더 안 가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기셀레늄과 무기셀레늄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나는 막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지 용량 차원에서 셀레늄을 먹고 싶어 하시면 유기셀렌으로, 나는 유전적으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 몸의 면역력도 낮아 항산화에 정말 적극적이고 싶어 이러면 무기셀렌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양한 항산화제를 추천드렸지만 셀레늄은 그 항산화제들에 비하여 조금 늦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적당량의 셀레늄은 섭취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종합 비타민에도 유기셀렌이 들어가 있고요. 셀레늄은 과용하기 쉬운 미네랄인지라 용량에 꼭 주의하셔서 드셔야 되는 미네랄입니다. 셀레늄 일반적인 용량이 200 마이크로그램까지는 괜찮습니다. 무기셀렌 또한 300 마이크로그램으로 하루 최대 용량인 400 마이크로그램보다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기셀렌보다 무기셀렌이 독성에 좀 더 자유로워서 적극적 치료하시는 분들은 무기셀렌은 2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잡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루 최대 8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복용하게 되면 무기셀렌이라도 독성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걸 늘려서 드시게 되면 셀레노시스라는 셀레늄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늘 냄새가 나거나 머리가 가늘어지거나 메스껍거나 이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셀레늄을 바로 중단하시면 됩니다. 또한 갑상선에 유익하기 때문에 갑상선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갑상선 저하증이 아닌 갑상선 항진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셀레늄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갑자기 원활해지면서 더 항진된 여지가 있습니다. 안정화되고 그리고 유지가 된 상태에서 셀레늄을 보충하신다면 예후가 좋지만 무턱대고 드시기에는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요구하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그리고 전문가들의 용량 설정에 따라 셀레늄은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